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낯선 나라와 문화는 늘 불안하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동생의 갑작스러운 국제 결혼 소식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결국 일자리까지 내려놓은 채 직접 막아보겠다며 먼 길에 올랐습니다. 겉으론 친절해도 결국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런 확신을 품고 도착한 그 도시.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단단했던 편견의 벽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끝내 그녀는 깨닫습니다. 진짜 두려웠던 건 타인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던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걸. 마그러운 여정에서 오히려 구원을 받은 그녀, 과연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180도 바꿔놓았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우디아 벤더입니다. 32살이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어요. 금융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진지하다고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거든요.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아픈 어머니와 동생 패트릭을 돌봐야 했죠. 저는 항상 모험보다는 안전을 선택해왔어요.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좋았거든요. 차가운 1월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일이 생겼어요. 사무실 창문 밖 하늘은 회색이었고 작은 눈송이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늘 그랬듯이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죠. 제 책상은 깔끔했고 서류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일을 거의 마무리하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패트릭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죠. 전화를 받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패트릭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눈빛이었어요. 클라우디아, 중요한 소식이 있어. 패트릭이 말했어요. 지은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내가 한국에서 만난 여자 말이야. 너무 놀라서 커피 잔을 떨어뜨렸어요. 갈색 액체가 제가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서류 위로 쏟아졌어요. 당황스러움이 온몸을 휩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뭐? 결혼? 패트릭, 너 걔랑 겨우 7개월 안 됐잖아. 머릿속에 갑자기 제 친구 레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국제 데이팅 사이트에서 만난 이탈리아 남자와 결혼했었죠. 1년도 안 되어 멍이 들고 눈에는 깊은 슬픔을 안은 채 독일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어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패트릭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너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아? 우리와는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 국제 결혼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는데 말투가 날카로워졌어요. 패트릭의 행복했던 얼굴이 서서히 실망감으로 바뀌었어요. 왜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지은이네 가족은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아. 나를 가족처럼 대해준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친절해. 서울은 프랑크푸르트만큼이나 현대적인 도시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독일 사람들도 많다고. 우리는 계속 의견 차이를 보였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졌죠. 마침내 눈시울이 붉어진 패트릭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어요. 저는 어두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바로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정신을 차리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전화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구급차에 실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어두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큰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직접 지은 씨와 그녀의 가족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동생이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하기 전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결정이 저를 영원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동생을 걱정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저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가진 편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이해해야 했는데
그땐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썼어요. 같은 회사에서 13년을 일하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직업을 포기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손이 떨렸어요. 실용적인 옷들과 함께 많은 걱정거리도 가방에 담았죠. 가족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안전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 낯선 나라로 떠나려고 했어요.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떠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진짜 여정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제 마음속 단단했던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 여행이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는 그때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한국으로 가는 13시간 비행 동안 좁은 비행기 좌석이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미 사표는 상사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13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그걸 모두 포기한 거였죠. 직장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침내 인천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는 다리가 저려오고 눈이 퀭한 상태였어요. 아주 낯설고 발전이 덜 된 곳, 어쩌면 한글 간판과 오래된 전통 건물만 가득한 그런 곳을 상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제 또래의 외국 여성들이 터미널을 자신감 있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여자들도 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려고 온 거겠지. 대체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 라고 인상을 찌푸리며 혼잣말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더 꽉 쥐고 무척 외로운 기분이 들었죠. 우리 패트릭이 이런 동양 나라에서 진짜 행복할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도시는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처럼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지만 거리 곳곳이 형형색색의 한글 간판과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붉은 떡볶이와 길게 늘어진 오뎅, 이상한 모양의 음식들을 팔고 있었죠. 냄새도 새로웠어요. 매콤하면서도 동시에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낯선 곳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묘한 감정에 속이 울렁거리고 있었죠. 호텔 방에서 침대에 앉아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 왔으니 돌아갈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패트릭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만났어요. 저를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제가 왜 왔는지 감지하자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죠. 결정 내리기 전에 지은이와 그녀의 가족을 만나기만이라도 해줘.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클라우디아.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어차피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그들의 진짜 모습이 곧 드러날 테니까 생각하며 어서 패트릭을 독일로 데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패트릭은 저를 지은이의 가족 집으로 데려갔어요. 현대적인 가구와 전통적인 한국 장식품이 섞여 있는 좋은 아파트였어요. 아름답게 액자에 담긴 한글 작품 옆에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지은이 아버지가 엄격하고 가부장적일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걸 확인하려고 소파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집안 구석구석을 눈으로 살펴봤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은이 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하시더니 직접 차를 정성스레 우려 저에게 따라주고 계신 거예요. 독일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며 제 대답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계셨죠. 지은이의 어머니는 따뜻했고 패트릭을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 둘째 아들이라고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저는 그들이 단지 손님 앞에서만 친절한 척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지은이와 부모님의 대화를 눈여겨봤어요. 놀랍게도 부모님은 딸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었어요. 대화할 때마다 지은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버지는 뉴스 이야기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지은이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패트릭은 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찾았어요. 봤지? 그가 속삭였어요. 네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그렇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위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죠. 낯선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저의 잘못된 선입견이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지은이의 더 많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어요. 더 놀라웠던 건 지은이의 사촌이 여성학과 성평등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런 연구를 한다고? 제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을 때 그녀는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부드럽게 말했죠. 한국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독일도 마찬가지죠. 전체 나라에 대한 가정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개인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의 진짜 시험은 패트릭을 어떤 상상 속 위험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험은 제 마음속에 쌓아올린 벽을 제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저녁에 저는 근처 공원을 혼자 걸었어요. 벚나무 가지마다 작은 분홍 꽃봉오리가 살짝 터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한국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아이들은 웃고 노인 부부들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의외로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노인들의 여유로운 대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였죠. 독일 공원에서 보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 어린 소녀가 제 근처에서 아이스크림 콘을 떨어뜨렸어요.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저는 자동적으로 지갑에서 휴지를 꺼냈어요. 제가 휴지를 건넸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죠.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엄마의 눈빛에 담긴 감사함은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 순간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했던 거지? 하는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걱정했던 위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나고 있던 사람들은 친절하고 복잡한 개인들이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고정관념과는 달랐죠. 전화기를 꺼내 어린 시절 패트릭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해변에서 함께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항상 제 자신을 그의 보호자로 여겨왔어요. 그가 더 이상 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제가 그 역할을 너무 꽉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이 여정에서 진짜 적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지은이나 그녀의 가족이나 한국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이 먼 나라가 아니라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편견이었죠. 낯선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했던 건 한국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지은 씨가 저를 할머니께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한옥에 살고 계셨어요. 기와 지붕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린 그 집은 우리가 걸을 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집안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향신료 냄새와 작은 화로에서 끓는 차 향기가 가득했어요. 지은 씨의 할머니는 은발의 주름이 가득한 얼굴을 하신 작은 체구의 분이셨어요. 오랜 세월 고된 일을 하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칠고 강인한 손을 가지고 계셨죠. 할머니는 독일어나 영어를 못하셨고 저도 한국어를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할머니는 직접 담그신 김치를 내어주셨어요. 매콤한 절임 채소라 살짝 눈물이 났지만 처음 맛보는 김치의 깊은 맛에 감탄했어요. 지은 씨의 통역을 통해 저는 이 할머니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때 남편을 잃고 5자녀를 혼자서 키우셨대요. 모든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3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께서는 한국 여성들이 예로부터 인고의 세월을 견디는 강인함으로 유명했다고 하세요. 지은 씨가 통역해 주었어요. 세상이 그 힘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도요. 이 작지만 강인한 여성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이곳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을 그저 개발도상국으로만 여기는 막연한 생각과 낯선 아시아 문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슴이 무거웠죠. 패트릭을 이 낯선 나라와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국제 결혼에 실패한 친구 이야기만 들었던 저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의심의 눈길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여기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내면의 힘과 문화적 아름다움, 그리고 세대를 이어온 지혜가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여정 중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그건 다른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죠. 제 마음속의 잘못된 생각들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나라와 문화 전체를 함부로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제 좁은 세계관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재단하려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옳다고 너무 확신했지만 완전히 틀렸던 거죠. 또 다른 사실도 마주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제 삶 전체를 패트릭과 어머니를 돌보는 데 바쳤어요. 항상 책임감 있는 사람, 보호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죠. 하지만 패트릭이 더 이상 제 보호가 필요 없다면 어떨까요? 그가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면? 제가 더 이상 그의 보호자가 아니라면 저는 누구인 걸까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실제로 살아가는 대신 의무 뒤에 숨어왔던 모든 세월의 눈물을 흘렸어요.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두려워서 놓쳤던 모든 모험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 씨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에 대해 내렸던 잘못된 판단들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침이 왔을 때 저는 텅 비어있지만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배낭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진짜 장소들이요. 지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기꺼이 서울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지은 씨와 함께 아름다운 캠퍼스와 분주한 학생들이 가득한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지은 씨와 패트릭이 처음 만나 커피를 마시며 언어 연습을 했던 아늑한 카페에도 갔어요. 지은 씨가 매주 주말마다 채소를 사는 지역 시장도 들렀어요. 시장은 밝은 색상들과 놀라운 향기, 그리고 맛볼 수 있는 무료 시식품을 주는 친절한 상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은 씨와 함께하며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그렸던 단순한 그림과는 전혀 달랐죠. 훨씬 더 풍부하고 다채로웠어요. 서울은 놀라운 대비의 도시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고대 사찰이, 화려한 쇼핑몰 옆에 전통시장이 있었어요. 오후 늦게 우리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가에 앉았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 위로 가족들은 잔디 언덕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바람 속에서 색색의 새처럼 춤추는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은 씨를 오해했어요.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도요. 어쩌면 모든 것을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은 씨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요. 지은 씨가 말했어요. 국제 결혼으로 힘든 경험을 한 제 친구의 고통은 진짜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생기는 유일한 결과는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한강가에서의 그 순간, 저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뿐만 아니라 제 삶을 위해 만들었던 엄격한 규칙들로부터의 자유를 엿보게 된 거예요. 저는 안전하게 지내려고 너무 애쓰는 동안 기쁨과 경이로움,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벽을 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강 위로 해가 지며 물이 금색과 붉은색으로 변할 때 저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제가 항상 붙들고 있던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나은 것이었어요. 호기심, 열린 마음, 그리고 제 자신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였죠.
그날 밤 저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만났던 할머니에 대해, 한강과 시장에 대해, 서울 곳곳에 있는 옛것과 새것의 아름다운 조화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처음으로 이곳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또한 처음으로 패트릭을 걱정하는 대신 저는 패트릭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 매혹적인 나라에서 사랑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이제는 저도 그가 왜 한국의 마음을 빼앗겼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패트릭과 지은이가 약혼 축하 모임에 저를 초대했죠. 지은이의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모인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낯선 한국식 모임에 참석하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호텔 방에서 옷을 입으면서 문득 깜짝 놀랄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 한국 모임을 정말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낯선 문화에 대한 거리감이 컸는데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설레고 있었어요. 축하 모임은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있는 아름다운 식당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커다란 창문을 통해 서울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죠. 식당 안은 천장에 작은 줄 조명들이 별처럼 매달려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고요. 매콤한 것도 있고 달콤한 것도 있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의 음식들도 있었죠. 지은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먼저 한국어로 건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엔 저희를 위해 조심스럽게 독일어로도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이해, 그리고 문화 간의 다리를 위하여 라고 하셨죠. 눈물이 제 눈에 고이고 있었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따뜻한 연결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죠. 제 차례가 되어 말을 할 때 저는 참석한 모두를, 심지어 저 자신도 놀라게 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마치 구출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 같았어요. 제가 말했죠. 동생이 한국 문화에 젖어들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 서양식 생각이 더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오히려 구출이 필요했던 건 바로 저였어요. 제 자신의 좁은 시각과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으로부터요. 손을 잡고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는 패트릭과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 분의 사랑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모든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두렵더라도 마음을 여는 용기였어요. 우리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비행기 시간을 계속 확인하며 초조해하지 않았죠. 오랜 시간 동안 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제가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서 이륙할 때 저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패트릭을 데려와 안전하게 구하는 임무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대신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품고 있었죠. 한국이란 나라의 아름다움과 깊이 있는 문화, 그리고 인생 자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서 저는 갑작스러운 출국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어요. 제 아파트는 텅 비고 낯설게 느껴졌고 돌아갈 직장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서 천천히 회복 중이셨고요. 하지만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신 저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저는 단순히 실용적이거나 기대되는 것이 아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어머니를 방문하면서 한국의 맛있는 음식, 따뜻한 인심,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 이야기들이 어머니의 눈을 호기심과 관심으로 반짝이게 했죠. 처음엔 그 멀고 낯선 나라가 걱정됐는데 결혼식 후에 언젠가는 나도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구나, 어머니가 어느 오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열린 마음이 저를 놀라게 했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옛 상사가 전화해서 일자리를 다시 제안했을 때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저는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제금융회사 자리에 지원했어요. 특히 한국에도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발음과 문법은 쉽지 않았지만
실수를 해도 좌절하는 대신 웃어넘기며 하나씩 익혀가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패트릭과 지은이의 결혼식을 위해 서울로 돌아가는 거였죠. 옷을 깨고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을 위해 짐을 쌌을 때 제 가방은 걱정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죠. 지은이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프랑크푸르트 사진첩이었죠. 우리 도시, 우리 가족의 집, 그리고 패트릭의 어린 시절 장소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문화를 나누고 두 가족 사이에 마음의 다리를 놓는 제 작은 정성이었어요. 제 아파트에 서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쩐지 많이 달라 보였어요. 더 부드럽고 더 여유롭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만남이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경직된 보호자에서 호기심 많은 탐험가로 변화시켜 주었죠. 앞으로도 다른 도전들과 새로운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위대한 모험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선택으로부터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갖고 새로운 문화와 생각에 마음을 열 용기를 가질 때 자신이 누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제 침대 옆 협탁에 있는 작은 기념품을 바라봤어요. 지은이 할머니가 제게 주신 작은 도자기 한국 종이였죠. 그 맑고 청아한 소리는 제게 소중한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애초에 찾으려 했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줄도 몰랐던 지혜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먼 나라로 여행하는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